안녕하세요. 영양학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치는 시간, 정설영 수의사입니다. 웨이도염과 같이 이제 귀에 염증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강아지들. 이 염증을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서 음식의 형태가 그중 하나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논문은 2023년 11월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고, 음식의 형태가 개에서 이제 귀에 발생하는 염증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나온 논문이에요. 우선 이제 개에서 귀에 발생하는 염증 문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다발하는 문제고, 제일 많은 게 이제 웨이도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중이도염이라든가 내이도염, 이 모든 이제 염증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귀에 이제 염증 문제는 알러지라든가 이제 음식 알러지죠, 또는 이제 그것을 포함한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또는 이제 음식 불내성, 과민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진드기라든가 세균, 곰팡이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감염 문제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귀에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추가로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호르몬 질환 같은 경우도 귀에 염증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귀가 좀 길거나 잘 덮이는 품종들 있죠. 귀에 이제 문제가 좀 더 쉽게 다발하는 그런 품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강아지들이 분석이 됐어요. 3,064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고, 이 강아지들이 어렸을 때예요. 이제 어렸을 때 열처리 상업 가공 사료를 먹인 것과 그리고 그냥 일반 자연식을 먹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교차 분석 방식을 통해서 그 차이를 통계 처리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요. 왼쪽 그래프는 귀 염증 발생 전 어렸을 때 이제 자연식을 먹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식을 먹인 비율이 0%인 경우가 제일 많죠. 보면은 이 얘기는 건사료를 100% 먹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 할수록 자연식을 먹이는 비율이 높아지는 대신에 그 먹는 강아지의 숫자는 적어지는 형태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핀란드 논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자연식을 먹이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여기서 까만 막대는 귀에 염증이 없는 애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회색 막대가 귀에 염증이 있는 애들의 비율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점 찍히면서 까만 막대가 이제 회색 막대보다 좀 더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점점 찍힌 거는 뭔가 유의성,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섭취되는 자연식의 비율이 높을수록 귀에 염증이 없는 개의 마리수가 귀에 염증이 있는 개의 마리수보다 좀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상업 가공 사료를 먹이는 강아지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대부분의 이제 상업 가공 사료는 건사료고,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고 열 처리를 최소 3번 이상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영어로 초가공 탄수화물 기반 식단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띈 것은 이제 어렸을 때 자연식의 비율을 25% 이상 먹였을 때부터 웨이도염과 같은 그런 귀의 염증 문제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고 이 연구 말미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강아지가 어렸을 때 자연식을 일부라도 급여하게 되면은 그 웨이도염과 같은 귀의 염증 문제의 위험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고요. 이 연구를 토대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업 가공 사료를, 그러니까 일반 건사료죠, 이런 거를 주식으로 급여하시더라도 일부는 자연식을 같이 제공을 해주시면은 이제 웨이도염과 같은 그런 문제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참고로 그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웨이도염 발병 확률이 또 높습니다. 관련된 다른 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 이제 2011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70% 수준에서 웨이도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논문 말고도 이제 1996년도에 발표된 논문도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강아지가 이제 83%가 웨이도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70에서 80%가 이제 웨이도염이 있는데, 이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연구 논문에 포함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그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웨이도염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일부라도 자연식을 섭취시키게 되면은 이제 그런 다발하는 문제죠. 아토피 피부염도 이런 문제도 많이 이제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업 가공 사료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 한 25% 정도 섞는 거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 자연식이 그냥 집에서 전문성 없이 그냥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영양 불균형을 야기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보통 상업 가공 사료를 원래 100g을 줬다면 그거를 70g으로 줄이고 자연식을 30g 정도로, 그냥 무게 비율로 7대3 정도로 해도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상업 가공 사료가 영양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연식이 영양 균형이 맞는다라면 뭐 비율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라도 자연식을 조금씩 주시면은 이런 이제 아토피 피부염 또는 웨이도염과 같은 귀 염증 문제를 예방하는 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00% 나는 자연식을 주겠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 일부는 자연식을 주면서 그래도 좀 더 신선한 식재료가 바탕이 된 그런 음식을 조금이라도 섞어주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논문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